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물리 1 드디어 1단원 끝났고 2단원이죠. 2단원 원자와 전기력 파트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단원 이름이 원자랑 전기력이잖아.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전기력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번 단원은 좀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과학사. 자, 첫 번째, 원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원자라는 게 정말 작은,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야. 그래서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고 관찰하기가 어쨌든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 추측이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추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뭘 해봤더니 얘가 이러네?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내가 추론을 하고, 근데 그 추론이 뭐 다른 실험에서는 틀리게 되면 또 보완된 새로운 모형이 나오고, 이렇게 원자 모형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발전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어떤 모형들이 있었나를 이제 처음에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기원전에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원자라는 개념을 제안해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구성이 돼 있다,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말을 해. 왜냐면 관찰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돌턴이 그걸 이어받아서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자, 중요한 건 톰슨 원자 모형부터인데, 1900년 시작되기 전 1897년에 톰슨은 플러스 전하의 바다에 전자가 촘촘히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를 띤 전하를 띤 원자의 바다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왜냐면 전하들이 가운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 자석에서 N극 N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전하도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내니까 서로 띄엄띄엄 분포되어 있다,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0몇 년 지나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아니야, 플러스 전하가,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의 바다에 전자가 박혀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전하는 가운데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모형이지. 왜냐면 자기가 어떤 실험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이 실험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발전된 게 보어가. 자, 러더퍼드에서는, 자, 얘랑 얘가 헷갈릴 수 있는데, 러더퍼드에서는 전자가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을 해요. 즉 가능한 경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근데 보어는 아니야. 전자는 특정한 궤도만 돌 수 있어. 그 사이의 궤도에선 돌 수 없어. 봐봐, 우리 태양과 지구를 생각하면 좋은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이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물질이 존재할 수 있지.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고. 그것이 러더퍼드고, 보어는 그 사이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좀 보어가 좀 더 독특하지.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 이것이 보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발전을 해왔고, 당연히 그러니까 과거의 모형보다는 현재의 모형이 현재의 어떤 과학사 실험, 과학사적 그 흐름을 더 반영을 잘하겠죠. 자, 그래서 톰슨 원자 모형부터 좀 자세하게 봅시다. 일단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그 안에서 개수가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얘가 3개 있어, 얘도 3개 있어야 합쳐서 0이 되지. 그런 식으로. 일단 톰슨이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인 게 전자를 발견했어요. 전자를. 그 톰슨이 기체 방전관에서 음극선이라는 걸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근데 그 음극선이 실험을 여러 가지 해봐요. 얘 음극선은 일단 빛이 아니야. 빛은 아니고 전자의 흐름인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자기장이 걸린 곳에 음극선을 쏴봤더니 휘어요. 어느 쪽으로 휘어? 플러스 전하로 휘지.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는 건 이 음극선이 뭔진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휜 걸 보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극선에 이거 전기장이야. 전기장과 자기장이 좀 다른데 전기장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자기장은 N과 S극이에요. 그리고 음극선에 자기장을 걸어줘도 자기장이 휩니다. 이거는 여기서 안 배워. 왜냐면 전기력이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전기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물리원에서 안 다루거든요. 그래 어쨌든 음극선이 전하를 띠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이너스 전하다. 그래서 음극선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걔를 전자라고 규정을 하고 전자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쿨롬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는 나오지만 여기서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1쿨롬 여기다 써보세요. 1쿨롬이 아니구나.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것이 전자의 전하량. 이걸 2다. 자 그리고 이 궁금해 옆에 잘려 있지만 톰슨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마이너스 전하를 띈 두 번째가 질량을 가진 입자 전자가 질량을 가진 입자예요. 왜냐하면 이 음극선이 있는 곳에 잘려 있지만 바람개비를 내가 설치를 해봤어요. 바람개비. 그랬더니 음극선을 쏘니까 바람개비가 휘어. 휜다는 건 음극선의 입자들이 바람개비에 충돌을 해서 이 충격량을 발생시켜서 이 바람개비가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고 이제 그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질량을 가진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개비 모양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톰슨 다음이 러더퍼드였잖아. 러더퍼드는 이 톰슨의 모형 요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밑줄 쳐보세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가 뭐냐면 헬륨 전화액이에요. 헬륨 전화액은 플러스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보다 7,300배 무겁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자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전자랑 부딪힌다고 해도 이 운동 궤적이 거의 변하지 않겠지.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실험이 어떻게 되냐? 알파 입자를 쏴요. 아주 얇게 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쏴. 그러면 이 기존의 톰슨 원자 모형에서는 플러스 전하의 바다에 전자들이 박혀 있다. 그러니까 전자라는 건 알파 입자에 비해서 질량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궤도에 영향을 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기존의 톰슨 모형이라면 이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쐈을 때 거의 일직선으로만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금박에 맞았는데 대부분이 통과를 해 그대로. 근데 몇 개, 뭐 1000개 중에 몇 개, 10,000개 중에 몇 개가 많이 휘거나 아니면 반대로 튀어버리거나 이래요. 근데 내가 뭔가 무거운 걸 던졌는데 반대로 반사된다는 건 단단한 벽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기존의 톰슨 원자 모형으로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추론을 해요. 대부분이 통과한다는 건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인데
일부분의 질량이 뭉쳐 있다. 플러스 전하가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 공간의 그 일부분에 뭉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힌 알파 입자는 튀거나 아니면은 경로가 휘게 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제외하고 거의 비어 있다.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한다라고 이 실험을 통해서 추론을 합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아까 기본 전하량 2였잖아요. 그거의 양의 정수배다. 그러니까 전자랑 전하량은 같아. 질량은 다른데. 그래서 원자핵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를 쐈을 때 경로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좀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이 원자핵의 질량이다. 원자라는 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질량이 원자핵이고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그 파리 같은 전자가 주변을 돈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 입자 실험 좀 더 보면은 금박에 알파 입자를 입사했을 때 이게 산란된다는 얘기예요. 산란은 퍼진다는 얘기야. 소수의 알파 입자가 크게 각도로 휘거나 정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왔다.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중간에 모여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통과를 하는데 그 하필 그 모여있는 곳을 부딪힌 알파 입자는 튕기겠죠. 원자 내부가 거의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원자핵을 제외하면 거의 비어있다. 자, 요것이 이제 러더퍼드의 입자 모형이었고 원자 모형이었고, 그럼 이제 보어를 배워야 하잖아. 왜냐면 러더퍼드 다음 보형이지 보어지. 근데 보어는 그 다음 단원에서 배웁니다. 왜냐면 보어가 이 물리 2단원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많이 다루거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보어의 원자 모형 얘기하기 전에 전기력이라는 걸 우리가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기력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보어를 다룹니다. 자, 그럼 전기력 봅시다. 아까 선생님 전기력이 전하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그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종류 다른 애들끼리는 서로 땡겨요. 반면에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낸다. 그래서 두 가지 힘이 존재해요. 뭐냐면 인력과 청력. 인력은 땡긴다. 청력은 민다. 자, 쿨롱 법칙이 뭐냐면 이 전기력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근데 그 힘이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아. 뭐냐면 전하량, 각자 그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거리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라는 건 이어 공식은 외워줘야 돼.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요거를 응용해서 뭐 비례 힘의 크기 뭐 몇 배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문제에서 다루고, 요 F라는 거, 전기력은 이건 상수예요. K 상수는 변하지 않고 R 제곱분의 두 전하의 힘인데 두 전하의 거리의 제곱분의 Q1, Q2. 이게 뭐냐면 두 전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각각의 전하량, A의 전하량, B 전하량 합친 거. 그럼 보자. 선생님 문제를 간단하게 내볼게요. 플러스 1 쿨롱이랑 플러스 1 쿨롱짜리가 있어. 그럼 플러스 1 쿨롱짜리는 둘이 붙여놓으면 힘을 어디로 받아요? 왼쪽 오른쪽 서로 청력이 작용하지. 요걸 내가 F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1m라고 할게. 그럼 제가 문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짜리에 그 전하가 있고 그리고 2m야. 이때 힘은 각각 어디로 몇 만큼 작용하냐, 이런 문제가 나와. 자, 그럼 봐봐. 일단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다른 전하니까 땡기는 게 존재하겠죠. 땡기고. 그리고 지금 F라는 건 내가 이제 써볼게. F라는 건 계산해보면 K 곱하기 1 제곱분의 1 곱하기 1이었지. 여기서 내가 F'은 뭐야? K 곱하기 거리가 어떻게 됐어? 2가 됐잖아요. 1에서 2가. 그래서 2의 제곱분의 전하량이 2 곱하기 2지. 그러니까 날리면 1이니까 얘가 그냥 F가 되죠. 똑같이.
그래서 거리가 2배 멀어졌지만 전하량이 서로 2배씩 됐으니까 4분의 4가 돼서 약분하니까 이 힘이 실제로 F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어떤 두 전하의 힘을 F로 놨을 때 이렇게 바뀌면은 힘이 어떻게 되냐, 이 정도의 계산을 요구하니까 이 공식 F는 K R제곱분의 Q1 Q2 이거 기억해 줍시다. 그리고 이 K에 대한 상수는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나올 만한 게 이제 쿨롱이 이 관계식을 그냥 머릿속에서 뚝딱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실험을 통해서 거리를 2배 늘려보니까 힘이 4분의 1이 줄어드네. 전하량을 2배 늘리니까 힘이 2배로 증가하네. 그런 식의 그 실험을 시행한 그 도구가 요 쿨롱의 실험입니다. 비틀림추라고 하거든. 비틀림추, 비틀림 저울. 이게 뭐냐면 금속 실에다가 추를 2개 이렇게 매달아놔, 양쪽으로. 그러면 정지하겠지. 그 다음에 이 플러스로 대전된 공을, 그러니까 A가 고정돼 있어. 근데 B를 가까이 대.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되겠어? 둘 다 지금 플러스야. 서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얘가 움직이면서 얘도 일로 움직이고, 살짝 그 추가 요런 식으로 좀 움직이겠죠. 추가 회전을 할 거 아니야. 여기서는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회전하는 걸 비틀린다고 표현을 하고, 그 비틀린 각도를 측정해서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거를 가까이 하면은 이 청력을 받으면서 축이 비틀려. 그러면서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 각도를 측정해서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했다. 이것이 비틀림 저울에서 쿨롱이 실험한 방법이고, 이걸 통해서 이 공식을 유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기력 파트는 개념은 얼마 없어. 공식을 알면 끝인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학교에서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모의고사나 아니면 역대 기출들에서는 여기서 이제 킬러로 문제가 항상 어렵게 나오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좀 어려운 문제 몇 개 풀어보자고. 지금 이 시간은 안 다룰 거고,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대략적으로 설명만 해볼게요. 2개짜리는 개 쉬워. 2개짜리는 개 쉬운데 문제 3개짜리야. 봐봐. A, B, C가 있고, A 전하가 플러스, B 전하가 마이너스, C 전하가 플러스인데 EQ예요.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EQ. 그러면 문제, 요 3개짜리 전하에서는 총 힘이 몇 개가 있을까요? 6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 A랑 B랑 서로 땡겨 안 땡겨? 땡기지. 이걸 이렇게 할게. B가 A를 땡긴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A가 B를 땡긴다. 두 번째, B랑 C는 서로 땡기지. C가 B를 땡긴다. 그리고 B가 C를 땡긴다. 맞죠? 마지막 A랑 C도 있잖아. A랑 C는 서로 밀어내지. 그러니까 A가 C를 밀어낸다. C가 A를 밀어낸다지. C가 A를 밀어낸다. A가 C를 밀어낸다. 그럼 봐봐. A 입장에서는 힘이 2개 있네. B 입장에서도 힘이 2개 있죠. C 입장에서도 힘이 2개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어렵게 써있지만 좀 쉽게 풀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플러스 Q랑 플러스 Q고 거리가 R인 거를, 얘를 내가 F로 놓을 겁니다. 여기도 F가 되겠죠. 그럼 봐봐. B랑 C에서 거리는 똑같은데 전하량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가 돼. 그러면 둘이 땡기는 힘은 몇이 되겠어요? 1짜리가 거리가 R인 걸 F라고 놨으면 2짜리가 거리가 R이고 땡기는 거는 2F가 되겠죠. 아니 여기 공식 봐봐. 얘 같고 하나가 같은데 얘가 2배잖아. 그러니까 힘도 2배가 되겠지. 그래서 C도 F, 2F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A랑 C인데 A랑 C는 보면 거리가 몇이야? 2R이지. 거리가 2배 됐어. 그럼 2의 제곱분에 전하량은 하나는 1이고 하나 2야. 그럼 1 곱하기 2니까 실제로는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밀어내는 게 2분의 1 F가 되고 2분의 1 F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를 F로 놨을 때 나머지들이 나머지들을 F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줄게. 알려줄 게 많죠. 자, 얘네 합치면은 알짜임이 어디로 작용해? 이쪽으로 2분의 1 F가 되죠, 그렇죠? 이쪽으로 알짜임이 F가 되죠. 그럼 얘의 알짜임 몇이 이게? 둘이 합치면 이쪽으로 2분의 3 알파가 되죠. 중요한 게 이건 적어놓으면 좋겠는데 세 개의 알짜임의 합은 0입니다. 자, 이거 두 개는 오른쪽으로 합쳐서 2분의 3F잖아. 근데 얘가 왼쪽으로 2분의 3F지. 그래서 두 개를 구하고 두 개를 구하면 두 개를 정확히 구하잖아. 그럼 나머지는 그냥 알 수 있어. 알짜임을 통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어려운 문제는 네 가지도 나옵니다. 네 가지 점전화가 있을 때 각각의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힘들이 뭐 두 개, 세 개씩 있겠지. 혹은 네 개씩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의 합이 알짜임이고. 그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력 얘기를 했고 이제 봐봐. 전기력을 얘기를 함으로써 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밑으로 가보자.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뭐가 서로 작용을 해요? 인력이 작용을 하지. 지구 주위를 달이 왜 어떻게 돌 수 있을까요? 만유인력에 의해서라고 배웠잖아. 만유인력이 뭐냐? 질량을 가지는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지. 지구랑 달이 서로를 끌어당겨. 근데 끌어당기면 부딪혀야 하는데 원운동을 하지. 이 구심력에 대해서는 물리 2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 원의 접선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힘을 내가 90도로 받잖아. 그러면 속도는 그대로고 원운동만 해요. 원운동만. 원운동을 해. 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서 전기력이. 그래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서로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인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구심력 써주세요. 구심력.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원자의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원자핵을 전자가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둘 다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는 아까 질량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리고 원자핵도.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땡기니까 만유인력도 존재하지만 만유인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이라는 건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건데 그래서 전자를 원자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물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자유전자가 되거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 설명을 할 거고 어쨌든 이 전기력 때문에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에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 전자가 보통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데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전자는 탈출한 거죠. 탈출한 거지. 전기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거나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있는 게 이제 봐봐. 원자핵이 여기 있어. 근데 전자가 여기 있어. 거리가 엄청 멀어졌죠. 아까 근데 전기력이라는 건 R제곱분에 어쩌고 비례했잖아. 거리가 커지면 그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거리가 커질수록 전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충분히 멀리 떨어지면은 이 원자핵으로부터 탈출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요 깔때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그림에서 깔때기 모양은 뭐 실제로 깔때기처럼 다니는 건 아니고 전자가 점점 멀어질수록 이 궤도가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깔때기 안에서 원자핵이 가운데 있어. 개미지옥처럼 전자들이 여기서 속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크다. 원자핵으로부터 머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봐봐. 전기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크면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크다. 두 번째,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 설명을 좀 더 해줘야겠네. 잠깐만요. 여기 단어는 저희 그 다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엄청 작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부터 좀 같이 봅시다.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입자 뭐예요? 전자. 그리고 원자의 구성 입자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다음에 무슨 전하예요? 플러스 전하를 띈다. 원자에게 전자의 전하량을 Z라고 할 때 원자 번호가 Z다. 원자 번호가 Z다 뭔 말이에요? 양성자가 Z개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2에다가 Z를 곱한 2Z, Z2다. 다섯 번째,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원자핵의 질량이다. 그 전기력,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쿨롱 법칙,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 그리고 전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한다. 왜? 서로 다른 전하기 때문에. 그다음 봅시다. 원자 모형 톰슨이 뭡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의 바다에 전자가 균일하게 분포. 러더퍼드,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임의의 궤도니까 러더퍼드죠. 나머지가 보하고. 자, 두 번째,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하고 입자를 전자라고 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원자의 구성 입자가 뭐죠? 원자핵. 자, 4번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원자 내부 공간은 대부분 비어있다. 맞죠? 대부분은 원자핵의 질량이다. 틀렸고, 알파 입자가 원자핵 가까이에 접근하면 알파 입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한다. 원자핵이니까 알파 입자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2개, 중성자 2개라고 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야. 원자핵도 플러스고 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한다. 자, 5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전하량이 둘 다 Q로 동일한데 이때 전기력이 서로 밀어내는 F가 작용하겠죠. 그때 나에서의 전기력을 물어보는데 거리가 3분의 1 됐지. 그러니까 전기력은 9배가 돼야 하는 거 알겠어요? 아니 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라고 했잖아. 그럼 거리의 제곱은 9R제곱이고 이거의 반비례니까 9배가 되겠지. 그치? 6번. 자,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전자는 중력에 의해서 아니야. 전기력. 세 번째, 전자는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크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죠. 제가 전자가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그래서 가까울수록이 아니고 멀어질수록. 자, 그 다음 원자 모형 1번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자, 가와 다는 톰슨 원자 모형과 러더퍼드 원자 모형. 가는 얘가 뭐야? 러더퍼드죠? 두 번째, 가의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3번, 나의 전자들끼리는 전기적인 청력이 전자들끼리니까. 두 번째, 가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내는 실험. 이거 뭐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그쵸? 3번, 가에서 전자는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 간다. 임의의 궤도 맞죠? 러더퍼드니까. 2번, 원자 대부분은 비어있다. 3번,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은 다르다고 했죠. 원자핵이 훨씬 커요. 4번, 나에서 전자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 맞지? 자, 나에서는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전하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1번, 전하량이 플러스 Q, 플러스 EQ, 마이너스 Q.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B가 A니까 서로 밀어내지, 그치? 써보자. F B가 A로, F A가 B로. 그래서 B가 A에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X죠, 그쵸? C가 A에 작용하는 건 C랑 A 서로 땡기지. F C가 A로, F A가 C로. 그래서 마이너스잖아, 맞지? C가 A니까 플러스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누가 더 크겠어? 봅시다. 내가 얘를 F라고 놓을게. 요걸 F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와 C의 전기력은 거리는 2배가 됐지. 그러니까 4분의 전하량은 1, 2였는데 1, 1이 됐지. 다시 얘는 좀 정석으로 풀어봅시다. 내가 이거부터 해볼게. FBA 얘는 K 곱하기 거리를 얘를 R로 놓읍시다. 그럼 R 제곱분의 Q 곱하기 2Q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FCA는 K 곱하기 거리가 4R 제곱분의 Q 곱하기 Q지. 누가 커? 얘가 더 크네. 왜? 분모도 작고 분자도 크잖아.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왼쪽이 더 세기 때문에 오른쪽보다 합치면 왼쪽인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2번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라고 할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아까 여기 했었네, 그치? C가 A에 작용하는 거 얘를 내가 F라고 놓으면요, 얘는 몇이 돼 이게? 일단 분모가 4배가 됐지. 그러니까 4F 곱하기 그리고 분자도 2배가 됐으니까 8F가 되겠네. 괜찮죠? 근데 뭐가 8F냐면 얘가 8F야. 그러니까 전체 전기력은 여기가 8F고 여기가 F니까 R자임은 7F가 된다. 7F. 3번 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B, FC라고 할 때 FB 대 FC. 자, 얘도 계산해 봅시다. 아까 여기가 F였고 여기도 이게 8F니까 얘도 8F죠, 그쵸? 자, 싹 지워볼까? 아니야, 지우지 말자. R자임만 없애고 지우고 하자. 자, 이렇게 그리고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데 요것이 8F였잖아, 아까 8F. 그리고 C랑 A가 서로 땡기는데 얘가 F였지. 마지막 뭐만 남았어? B랑 C죠. 근데 B랑 C가 서로 땡기잖아. 그리고 거리가 R인데 전하가 EQ랑 Q지. 걔는 얘랑 같죠. AB 사이의 관계. 거리가 R이고 Q, EQ.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8F 땡기고 얘도 이렇게 8F를 땡깁니다. 이거 합치면 여기 7F지. 그리고 얘는 16F고 얘는 9F지. 합쳐서 R자임이 0 되나 봐봐. 0 되면 맞죠, 그쵸? 그래서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16대 9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번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그치?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4배 다 틀렸죠. 8배지. 3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7F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9F니까 작다, 맞지? A와 C의 위치를 바꾸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 일단 B에 지금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A랑 C를 바꿔본대. 그럼 얘 지우고 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Q고 얘가 플러스 Q가 된다고 쳐봐. 그럼 B만 볼 거야. A가 B를 땡기죠, 그쵸? A가 B를. 그리고 C가 B를 1로 밀지. 그러니까 전기력은 아까 이쪽이 되겠죠, 그쵸? 아까는 어디 쪽이었어? 아까는 이쪽이었잖아.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네.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 맞지?